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아까 지난 시간 했던 얘기에 이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뭘 할 거냐면 우리가 결국에 이 레이더 알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레이더 영상을 보고 당직을 서죠. 레이더 영상에는 AIS 정보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AIS가 신호가 잡히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타겟을 어콰이어 한 다음에 타겟 데이터를 클릭을 하시면 그 선박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AIS 정보와 내가 타겟팅한 정보와의 차이점은 뭐라 했죠? 내가 AIS 정보를 클릭했을 때는 그 선박의 포지션 센서, 그 다음에 도플러 로그, 각종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 선박에서 입력한 데이터, 그 선박의 전장, 홀수, 그 다음에 폭, 깊이, 그 다음에 그 선박의 목적지, 데스티네이션, 그 선박의 각종 그 선박 자체에 있는 센서들에서 온 정보가 있겠죠. 그 선박이 갖고 있는 거. 이거를 VCHF 주파수로 쏘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수신을 해서 그 선박이 어떤 상태이고나를 확인할 수 있는 점, 그게 AIS입니다. 근데 내가 AIS가 없는 선박에 대해서 설치는 돼 있지만 AIS 시그널이 잡히지 않는 선박을 내가 급하니까 타겟 데이터를 acquire 하겠죠. acquire. 내가 획득하기 위해서 acquire를 클릭을 하고 그 선박을 잠시 후 1, 2초 정도 지나게 되면 타겟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타겟 데이터 메뉴를 클릭을 하면 그 선박에 대한 정보가 뜰 텐데 그 선박에 똑같은 선박이라 할지라도 AIS 정보와 타겟 데이터가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선박 자체의 소스를 통해서 내가 정보를 얻은 것과 내가 그 선박의 과거의 행적, 네가 이렇게 왔으니까 넌 앞으로도 3분 뒤나 6분 뒤에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예측한 정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박 자체 센서를 통해서 온 정보가 훨씬 더 정확하겠죠. 하지만 알파를 통해서 그 선박의 어콰이어를 통해 메뉴를 본 선박 같은 경우에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야. 네가 속도나 침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이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얻은 동일한 선박에 대한 데이터랄지라도 결과값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 이런 선생님이랑 지금 작년 학기, 이번 학기 1년 동안 두 학기 동안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레이더와 액디스, 브릿지 당직 중에서 적극적인 항해사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레이더, EBR, VRM 갖고 위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한 전반적인 브릿지의 친숙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상대 선박에 대한 정보도 파악하고 위험에 대한 요소도 파악하고 내가 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러면 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 선박과의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지난 시간 핵심이었고, 지난 학기, 그럼 이번 학기는 뭐냐면 타 선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본선 자체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선 자체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때 연안항해에서는 좌초나 충돌같이 내가 스스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이쪽으로 더 가야 되고 좌연 또는 우연 변침을 해야 되고 이 위치는 안전하지 못하다 또는 안전하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뭐 할 거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액디스 LOP 기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액디스 시간에 박트 식셈 시간에 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래서 언급을 최소화할 겁니다. 언급을 최소화하지만 레이더 영상과 액디스는 항상 한 몸이다. 하나라는 걸 일치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배를 탈 때 그 다음에 몇 년 안 지났지만 불과 몇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종이 차트 사라지고 투 액디스 쓰죠. 액디스 2대. 그러면 레이더 2대, 액디스 2대인데 종이 차트가 사라졌다는 말은 우리 배 본선의 위치를 종이에 하던 작업을 액디스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조금 해봤겠지만 종이는 잘못되면 바로 지우개로 지울 수 있죠. 종이는 지울 수가 있는데
편해요. 종이는 지우고 연필 했다가 연필 틀리면 살짝 지웠다가 다르게 적을 수도 있고. 근데 화면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클릭을 해서 메뉴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모르니까 못 들어가고, 안 해봤으니까 이거 맞나? 이거 했다가 선장님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을 있게 해야 된다. 자신감 있게 하려면 내가 알아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좋은 장비가 있는데 배에서 쓰는 액티스랑 레이더를 그대로 갖다 놓고 수업을 하는데도 수업을 안 들어버리고 배에 가가지고 할 줄 모르니까 위축되고 괜히 욕먹으니까 마음도 상하고, 아 내가 학교 다닐 때 뭐 했지, 나 나름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자괴감 들고, 그러니까 배가 싫어지고 배를 내리고 싶고 막연하게 군대 가야겠다, 그냥 적당히 시간 때우다 어떻게 군대 끝나면 뭐가 돼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빠져들기 쉬우니까, 이 시간에 하나하나 해놓는 게 본인들 삶에 제법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PC 화면으로 앉은 이유는 일단 모니터가 크고 제가 요 마우스로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어서 그게 조금 활성화가 잘 될 것 같아요. 조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 손으로 또 잡고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AIS 정보를 통해서 얻은 정보 자체가 이게 AIS 정보 그러면 두 가지의 정확도를 정확히 비교하면 저는 정확히 어떤 것이 조금 더 낫겠다라고 완벽하게 수치로는 표현을 못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보 모두 내가 직접 얻은 정보가 아니라 그쪽에서 넘어온 정보이기 때문에, 타겟팅 같은 경우에도 그 선박의 과거 행적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본선에 있는 레이더 알파 기능을 통해서 예측한 것이고, AIS 같은 경우에는 그 본선 자체 센서를 통해서 내가 주파수를 통해서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더 신뢰할 것인가, 그 두 가지를 단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라면 AIS 정보를 조금 더 신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겟팅 정보 같은 경우에는 헌팅을 한다고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건데, 헌팅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 그 선박이 침로가 00라고 표시가 되면 우리 배 자이로 리피터도 000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헌팅을 한다는 거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선박 자체도 내가 보기에는 그냥 쭉 이렇게 항해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다 위에서 놀기 때문에 약간의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겠죠. 맞죠? 그래서 저도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확실히 더 정확하고 이게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라면 AIS를 할 텐데 두 가지 다 놓고 비교를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상황이 있죠. 그래서 상선 같은 경우에는 500톤 이상 다 AIS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선박들은 AIS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AIS를 클릭하고 정보를 얻으시고, AIS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IS를 꺼버리고 그 선박을 타겟팅 해놓고 보는 건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그 당직자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안정성 있게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선박을 지금 타겟팅 했다고 봅시다. 이 선박을 내가 지금 세모삼각형의 D브릿지에서 벡터가 쭉 나와 있는 이 상태, 지금 AIS가 지금 찍힌 상태죠. 근데 타겟팅을 하게 되면, 타겟팅을 한 상태에서 배가 주변에 있거나 주변에 방해 물표가 있으면 타겟팅이 붙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두 선박을 타겟팅했는데 하나로 타겟팅이 딱 돼버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AIS 신호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안정적인 상황이라면 AIS로 선택을 해놓고 그 선박의 정보를 파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대식쌤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조금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라면 AIS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때는 AIS를 받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 5, 6도가 마우스 제가 돌려볼게요. 마우스로 지금 5, 6도가 여기 있고요. 우리가 위치 낼 때 기준 물표로 삼았던 조도방파제 이쪽과 그 다음에 이쪽 그 부산항 방파제 이쪽 두 개 등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방파제 끝단에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다시 툴에 들어가서 포지션 라인에 들어간 다음에 뉴 레인지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뉴 레인지를 사용을 하시고 뉴 레인지를 사용하면
우린 지금 2포인트를 사용할 거죠. 2포인트를 사용해서 그 선박의 레인지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레인지는 키보드로 바로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get cursor를 누르시고 get cursor 하시면 please point at chart object, 해당되는 선박을 눌러주세요 라고 떠있죠. 그러면 그 선박을 그대로 정정합니다. 기준 물표를 눌러주실 겁니다. 자, 누르고 나면 얘가 변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네, 제가 방금 찍은 기준 물표의 위치가 입력이 되죠. 이때 레인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레인지를 어떻게 입력할 거냐 하면, 여기서부터 본선까지의 거리를 제가 재야 되겠죠. 이 거리를 재셔서 입력을 하시면 거리에 의한 위치선이 요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근데 그 거리를 지금 저희가 레이더로 VRM으로 측정을 한 다음에 거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레이더를 못 보니까 제가 기능을 하나 써볼게요. 잠시만요. 마커 포지션. 자, 툴에 보시면 마커의 레인지 베어링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여기 마우스 커서가 본선으로부터 어떤 방위에 어느 정도 거리로 떨어져 있느냐를 보는 건데, 자, 툴에서 마커 레인지 베어링을 클릭하시면 지금 요 돌아다니는 이 커서가 본선으로부터 거리와 방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본선이 아니고 지금 델타 브릿지라서 본선이 지금 서아프리카 쪽에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GPS가 안 켜져가지고, 네, 그래서 잘못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7288마일에 나옵니다. 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레이더 거리로 재야 되는데, 제가 브릿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핵심은 뭐다? 본선과 내가 기준 물표로 삼은 점에서부터 본선까지의 거리를 레이더 VRM으로 측정을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기준을 찍어 주시면 거리에 의한 위치선이 요렇게 하나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잡아서 거리를 잰 것을 기준 잡고 거리에 의한 위치선을 거리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리에 의한 위치선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면 두 점을 기준으로 하는 위치선이 각각 한 개,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define position fix를 할 수 있는 점이 탄생을 할 겁니다. 자, 아주 간단했는데요. 한번 봅시다. 항해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요 선박 이용할 건데, 이 선박에서 보면 여기가 5, 6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것이 바로 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는데 가서 켜볼게요. 자, 우리는 D 브릿지 위치에서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본선 우연측에 5, 6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방파제 끝단에 있는 등대 포지션을 활용한다는 거. 자, 한번 켜보겠습니다. 런. 자, 오랜만에 런을 했어요. 자, 오랜만에 브릿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켜주시고, 자, 본선 들어왔죠? 본선 들어왔고, 자, 일단 5, 6도 등대, 그 다음에 두 가지를 활용할 겁니다. 말이 잘 안 들리실 수도 있는데 좀 크게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위치를 재야 되니까 위치를 어떻게 잴 거냐면, 자, VRM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VRM 활용해서 VRM 활성화가 됐죠. 좀 줄인 다음에 들어가 볼게요. 본선으로부터 5, 6도 요 섬 끝단까지의 거리를 한번 재보니까 0.2마일이 나왔습니다. 0.2마일이 나왔네요. 그러면 New Range로 가서 Get Cursor를 하시고, 여기 끝단 우리가 됐죠? 끝단을 재시고 레인지를 0.2 하시면 0.2를 하자마자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위치선이 하나 나왔죠. 그래서 공하 없이 55분의 위치선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공하 없이 55분에
거리에 의한 위치선이 요렇게 하나 나오게 됐죠. 그러면 우리 배가 요 선 위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위치선을 방금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투 포인트로 활용할 거니까 뉴 레인지를 하나 더 찍으시고 기준이 되는 거를 하나 더 잡아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본선에서 방파제 끝단까지의 거리를 한 번 더 잽니다. 거리를 한 번 더 재니까 그때 거리가 1.24마일이 나왔네요. 1.24마일이 되는 것을 하나 더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 레인지로 하고 커서를 누른 다음에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1.24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1.24 엔터를 치시면 좀 큰 위치선인데 요렇게 하나 생겼습니다. 맞죠? 이렇게 하나 생기면서 기존에 내가 했던 작업과 이 친구가 하나 겹치면서 요 포인트가 하나 생기는데요. 여기 TPL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다시 요것과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로 만든 요것이 위치를 하나 잡아서 바로 이때 나오면, 잠시만요, 왜 Define Position Fix가 활성화가 안 되지? 하게 되면 이렇게 Define Position Fix가 활성화되죠.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본선의 위치가 이렇게 뜨는데 이게 지금 전혀 잘못됐죠. 이게 지금 첫 번째 물표를 관측한 시점과 두 번째 물표를 관측한 시점 간의 거리가 너무 크다, 시간차가 나다 보니까 전혀 다른 곳에 위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Define Position Fix 기능을 활용하면 비주얼로 위치를 냈을 때 나타낸 위치가 바로 이 지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GPS가 꺼져 있다 라고 가정을 하면 GPS를 꺼버렸어요. 자, 그러면 GPS 포지션이 이제 데드 레코닝으로 변하게 돼버렸죠. 변하게 되면서 이때 재밌는 기능 한번 해봅시다. 자, 본선이 가장 최근에 실측된 위치에서부터 침로와 속력만을 계산하여 나타내주는 위치가 바로 데드 레코닝 포지션인데, 내가 비주얼로 관측한 이 위치로 옵셋 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옵셋 씹을 딱 해버리면 내가 탁 넘어와 버립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GPS가 고장난 위치라면 요렇게 내가 관측을 해가지고 레이더 영상 보고 본선의 위치를 측정한 것을 했는데, 내가 측정한 위치로 옮겨주고 싶다, GPS가 고장났다면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요 위치밖에 없죠. 그래서 오프셋 기능을 하게 되면 우리 배 본선의 위치를 내가 측정한 가장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위치로 옮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내가 위치를 지금처럼 선생님이 잘못 내버리면 이 기능을 사용했을 때 전혀 다른 위치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프셋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내가 GPS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고장난 상황에서 종이 차트의 위치를 내면서 계속 갈 때, 그때는 오프셋 기능으로 본선의 위치를 항상 최신화하여서 이동시킬 수 있다. 오프셋 기능을 활용해서 본선의 위치를 가장 안전하다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위치로 옮길 수 있다 하는 점. 자, 그래서 다시 GPS 켜게 되면 본선이 가면서 오프셋 기능을 클리어 해야 됩니다. 온십에 들어가서 잠시만요. 오프셋 클리어를 하면 되는데, 오프셋을 클리어 해버리면 본선이 오다가 GPS 위치로 쭉 오다가 내가 Define Position Fix 기능으로 옮겼다가 그대로 항해하다가 다시 클리어 해버리면서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GPS 위치로는 요렇게 지금 계속 실측을 제대로 하겠죠, GPS가. 근데 내가 포지션 픽스 기능을 활용해서 위치를 내보니까 내가 육안 관측으로 위치를 냈는데 요 위치로 찍혔어요. 근데 이 위치가
되니까 탁 옮겼다가 요렇게 지금 항해를 한 것처럼 돼버렸죠. 근데 내가 다시 GPS를 켜니까 정위치로 들어가면서 다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위치를 제대로 냈다면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이것은 실제 GPS가 제대로 항해를 한 위치가 되겠고, 내가 위치를 제대로 냈다면 이것과 이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데 요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위치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기준으로 삼은 물표로부터의 거리를 빨리 측정해서 위치선을 빠르게 작도를 해야 그 위치를 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활용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본선으로부터 EBL 가지고 위치를 하나 잽니다. 이쪽 방파제까지의 거리가 0.7, 그 다음에 이쪽 끝단으로 해보면 0.76, 정확하게 볼게요. 0.76, 그 다음에 0.73 두 가지로 봅시다. 0.76과 0.73 들어가서 포지션 라인 들어가서 클리어 한 다음에 뉴 레인지 찍었죠? 이걸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0.73 센터를 누르시고, 그러면 0.73에 여기서부터 0.73마일 해당되는 거리에 의한 위치선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0.76으로 해볼게요. 이 레인지 커서 누르시고 0.76 0.76을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Define Position Fix 활성화됐죠. 활성화되면서 내가 처음 했던 것과 했던 것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TPL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시뮬레이터만 있는 용어인데 이게 지금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포인트를 활용해서 두 개의 위치를 이용한 Define Position Fix를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치가 나왔죠. 10시 2분에 해당되는 위치, 10시 2분에 해당되는 위치가 바로 이 위치가 되겠다. 네, 나름 GPS 포지션이랑 유사하게 내려왔죠. 네, 이번엔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실측을 위치한 거고, 여기 V가 뭐냐면 비주얼로 위치를 냈다 하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측을 했다면 아스트로노미칼로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레이더로 위치를 냈기 때문에 레이더 위치로 바꿔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레이더 영상을 통해서 VRM을 활용하시고 VRM을 통해 측정한 위치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을 오셔서 그 두 가지 기준을 잡고 위치선을 작도를 해주시면 끝이 난다는 거. 우리는 레이더를 이용해서 포지션 픽스를 했고, 두 번째 위치가 바로 우리가 지금 했던 타입은 레이더 위치 타입 되겠죠. 픽스 타입은 레이더.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작도를 했습니다. 자, 잠깐 종료할게요. 너무 시끄러웠죠, 안에? 말은 잘 들렸습니까? 말은 잘 들렸기를 바라며, 자, 정리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간단하고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이 과정을 그냥 넘기셔 버리면 나중에 정말 한두 사람 못할까봐 수행평가도 한 거고 수업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너무 쉬워서 이거를 왜 하냐라고 하시는 분은 레이더 알파 이수 과정에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고, 뭐 배를 좀 잘 탔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나하나 짚어준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마칠게요. 자, 흔들려서 좀 죄송합니다. 이거를 자, 이 구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딱 학교 이것도 나오고, 저는 약간 좀 학교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구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학교 이름이 딱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네, 좀 이렇게 삐뚤한데 이게 힘이 삼각대가 좀 삐뚤합니다. 네, 잠깐만요.
자, 저기 관련 기능 메뉴바 설명하기 전에 관련 기능 메뉴바 한 번만 다시 가볼게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시끄러워서 아마 안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처음에 내려오던 요 라인의 GPS 포지션으로 내렸을 때 정위치죠. 근데 포지션 픽스를 잘못했기 때문에 오프셋을 하자마자 넘어간 겁니다. 오프셋을 한 채로 항해를 했다가 제가 오프셋 클리어를 하자마자 다시 들어오면서 정위치로 GPS로 항해를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방파제를 이용한 거리 측정으로 레이더 위치를 내니 위치가 10시 2분에 찍히면서 레이더 포지션으로 찍히면서 온 겁니다. 근데 그 GPS 포지션과 레이더 포지션 위치가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것은 두 물표를 이용하여 위치를 낸 시간 차이가 적기 때문에 위치 차이가 나지 않고 그대로 쭉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오프셋을 하게 되면 제가 두 번째 낸 위치로 오프셋을 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착 클릭하자마자 배가 오프셋 요 실측 위치 라인으로 다시 넘어가 버렸죠. 넘어가 버리면서 항해가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약간 차이가 발생을 했죠. 자, 그런 것이고, 내가 GPS 위치로 다시 돌아가겠다 하시게 되면, 저도 좀 메뉴 찾는다고 오래 걸렸는데 여러분도 잘 기억해 두세요. 오프셋을 했다가 내가 GPS 포지션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시게 되면 온십에 들어가셔서 데이터, 죄송합니다, 다시 온십에 들어가셔서 포지션 오프셋 있죠? 들어가셔서 클리어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옵셋 여기 노스 이스트 나와 있는데 노스로 이만큼 오프셋 되었고 이스트로 이만큼 오프셋 되었다 이 말인데, 요것을 클리어를 해버리시면 어떻게 된다? 클리어 하면서 제가 전체 화면 볼게요. 딸깍 할 겁니다. 하면 다시 GPS 정위치 쪽으로 확 넘어가 버렸죠. 지금 보면 요 안에 보면 요 조그만 이렇게 튀어나온 애가 바로 오프셋 했던 위치와 실제 GPS 위치 간의 오차를 나타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리어를 해버리면 된다. 메뉴가 어디냐면 온십 포지션 오프셋 클리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칠판 가서 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프셋 기능 선생님 배탈 때 해보셨습니까? 하시면 저는 아니요, 안 해봤는데요. 근데 그거 왜 가르쳐 줬습니까?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오프셋 기능을 언제 쓰는데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갑자기 오프셋 기능을 통해서 내가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배라는 것은 뭐다?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모르고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배 전체 구성원 승무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좀 삐뚤한데 요거 삐뚤해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간 지금 삼각대가 조금 중심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세팅을 하고 마지막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했던 재밌는 기능들이 어떤 거 있죠? 일단 우리가 엑디스에서 라인 오브 포지션 위치선 기능을 활용을 했는데, 이 위치선 기능을 통해서 2포인트냐 또는 3포인트냐 먼저 결정을 하시고, 나 반파제 끝에 있는 두 가지를 쓰겠다 또는 세 가지를 쓰겠다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 저라면 안전빵으로 세 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나는 여기 끝단, 여기 끝단, 여기 등대 또는 태종대 앞에 아니면 5, 6도 결정을 하시고, 결정을 하신 다음에 거리냐 방이냐, 그러니까 거리는 VRM이고 방위는 EBM 또는 자이로 리피터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걸 쓸 건지 결정을 하신 다음에 개수 결정, 방법 결정, 그러면 할 수 있겠죠. 이거 두 가지를 결정한 시점부터는 빠르게 무엇을 한다? 물표 측정 간의 시간을 최소화 시킨다.
최소화하지 못하면 아까처럼 GPS가 나타내는 정 위치와 내가 관측한 것과의 차이가 발생해서 내가 만약에 GPS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관측한 것으로 우리 배 위치를 확정 지어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오프셋을 했을 때 차이가 발생합니다. GPS 넘버 2를 쓰지만 평택, 인천 같은 경우에 한 번씩 북한에서 방해 전파를 쏘게 되면 잼이라는 거예요. 잼이 이게 생각보다 좀 자주 일어나거든요. 한 번씩 부산항 입항하는 경우에도 GPS가 갑자기 지들이 팍 오프돼가지고 포지션 센서 페일리어 해가지고 포지션 센서 페일리어라고 뜨면서 센싱을 못해요. 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선장님이 지금 딱 조선하고 있고 파일럿 타야 되는데 포지션을 못 잡으니까 야 지금 우리 왜 어디 있는지 액디스에 빨리 찍어봐라 하시는데 네? 위치를 어떻게 찍죠? 잠시만요 선장님 빨리 찍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눈으로 대충 보니까 아시겠지만 해도에다가 그 액디스에 찍어놔야 우리 배 포지션 보고 혹시 근처에 위험한 건지 수심도 확인해야 되고 선장님은 알겠지만 항해사들은 내가 확신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빨리 찍어야 돼. 선장님들 불안하니까 빨리 찍어 놓으라고 하는 건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GPS 이미 페일러 됐고 그러면 내가 주변 방파제에 있는 거 물표 확인해가지고 EBL, VRM으로 거리나 방위 측정해서 빨리 포지션 디파인 해야 되겠죠. 디파인 포지션 해야죠. 디파인 포지션 기능 써가지고 얘가 정의하다죠. 정의하다. 그러니까 우리 배 위치 빨리 찍어서 포지션 내야 되고 요거 하니까 아까 뜬 게 뭐였죠? 요렇게 뜨면서 본선 위치 뜨고 R이 떴는데 요거는 뭐다? 시간 이렇게 떴죠. 10시 4분에 우리 배 레이더로 위치를 냈다 하는 거 됐고 이때 만약에 이 위치와 내가 이전까지 썼던 GPS 위치랑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오프셋 했을 때 차이가 뜨면서 GPS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툭 이렇게 여기서 다시 GPS 켜면 이렇게 들어간 거죠. 맞죠? 근데 두 번째 위치는 좀 비교적으로 빨리 내다 보니까 위치가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가다가 살짝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갔죠. 이렇게 된 겁니다. 오프셋 기능을 해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다? 중요합니다. GPS가 재밍이 되고 내가 실제로 관측해서 본선의 위치를 확정했을 때 그 포지션으로 이제 우리 배가 위치한다고 믿고 가야 될 때 그때는 오프셋을 켜서 본선의 위치를 이동시켜줘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배 액디스에 지금 배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GPS가 꺼지면 그 시점부터는 본선의 가장 최근 실측 위치로부터 우리 배 스피드로그나 그 다음에 자이로 리피터 같이 헤딩 센서가 들어오겠죠. 그 두 가지 정보만 가지고 우리 배를 그대로 위치를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뚝뚝뚝뚝 이렇게 표시할 건데 내가 만약에 정확한 위치 측정했어요. 더 이상 이 위치를 믿으면 안 돼. 왜냐하면 외력에 밀려서 이 배가 지금 이미 떠내려가고 있는데 우연적으로 떠내려가는데도 나는 이걸 믿고 가버리면 우리 배는 실제로 이렇게 가는데 GPS 위치를 못 받는 액디스 화면에서는 이 배를 이렇게 가는 거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프셋 기능을 써가지고 내가 실측한 정확한 위치로 배를 툭 이렇게 당겨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셋 기능을 쓰고 만약에 GPS 센싱이 제대로 된다 하면 오프셋 클리어를 하셔서 우리 배를 데려오시면 된다 하는 거 정리하면 레이더를 통해서 EBL, VRM으로 위치를 측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액디스에다가 LOP 기능을 활용하는 것까지가 2차 팀별 수행평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차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팀원들끼리 정확히 숙지하시고 한 사람이 하면 엄청 느리거든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레이더를 통해서 야 물표 이거다 이거 몇 마일 또는 방이 어떻다 불러주고 한 두 사람 붙어가지고 하면 좋다 하면 되겠죠. 두 명은 또 액디스에서 야 여기 아이가 여기서 거리 얼마 방이 얼마 해서 디파인 포지션 픽스하고 그거 종이 차트까지 표시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 기능을 실제로는 혼자 해야 되니까 숙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레이더 영상과 액디스에 보관할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종이 차트까지 표시하는 방법, 그래서 오프셋까지 오늘 설명을 좀 했고요. 재밌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고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내가 진짜 좀 항해사가 된 것 같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종이 차트 하던 작업을 우리는 액디스에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걸 명심하시고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리를 좀 잘 하시고 학교에 온 시점부터는 바로 실습 트레이닝만 두세 번 하고 바로 수행평가 칠 거니까 헷갈리시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정리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출석 확인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